춥냐? 따뜻하게 긴팔을 살짝, 가디건을 살짝 애용해. 오케이? 19번 문제야. 오케이? 19번 문제. 자, 수열의 합 1 더하기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1 더하기 2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점점점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점점점 n분의 1이 값이 21분의 얼마일 때 40일 때 자연수 n의 값을 구하라. 이렇게 지금 정리가 되어 있어. 됐지?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처리를 해야 되겠지. 오케이? 여기 뭔가 지금 신기한 형태의 수열의 합이 나와 있다. 됐습니까? 그죠? 우리는 이 신기한 형태의 수열의 합을 계산을 해서 그 계산 과정에서 21분의 40이 나오기 위해서 필요한 자연수의 n의 값이 누구인지를 구하는 것이 이 문제의 요지인데, 됐습니까? 이 신기한 형태의 이놈의 합을 구하는 방법에는 어떤 게 있을 것이냐? 요놈의 일반항을 이용해서 시그마에 집어넣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요놈의 합을 구하기 위하여 일단 첫 번째 뭐부터 하냐? 이 친구의 일반항에 대해서부터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알겠습니까? 네. 오케이? 자, 그러면 이 친구의 일반항은 누구냐? 여러분들 일반항은 n번째 항이라 그랬지? 됐어? 그러니까 이 친구의 일반항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로 대답할 수 있는 것은 어렵지 않게 n번째 항 자체가 일반항이니까 n번째 항이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점점점 더하기 n분의 1 이거 아니니? 됐어? 이게 일반항이라는 걸 알 수가 있단다.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가 일반항이야. 대신에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게 있어. 그것이 무엇이냐면 일반항을 구했을 때 이와 같이 일반항의 어떤 한 부분에서, 여기에서는 분모를 얘기하는 거란다. 오케이? 한 부분에서 수열의 합 형태가 나온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 수열의 합을 반드시 계산해서 일반항을 작성해야지만이 시그마가 돌아가. 시그마를 적용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합을 무조건 계산을 해야 될 거야. 계산을 해야 돼. 알겠니? 그럼 이 합은 뭘 얘기하는 거냐? 여러분들 이 합은 뭘 얘기하는 거겠어요?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점점점 더하기 n은 뭘 얘기하는 거겠어요? 기현아, 뭘 얘기하는 거겠어? 그렇지.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거니?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공식을 얘기하는 거란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한번 거듭 얘기하면 곧 뭘 얘기하는 거지?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을 얘기하는 거지. 이해됐니?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합에서 쓰는 일반항이라는 것은 이걸 계산을 해서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분의 1의 값을 얘기하는 거야. 보다 이쁘게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겠지. n 곱하기 n 플러스 1분의 2다. 번분수 계산을 해서 이렇게를 얘기하는 거겠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일반항은 얘야. 됐지?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서 말하는 이 합은 시그마를 이용해서 표현해보면 뭘 얘기하는 거냐면 그 일반항을 제로 가지고 있는 수열의 1항부터 n항까지 합을 얘기하는 거죠. 이해됐어요? 곧 다시 얘기하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곱하기 k 플러스 1분의 2. 오케이? 자, 쟤를 썼는데 n을 k로 바꾼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풀어야 되는 것은 무엇이지? 얘가 21분의 얼마? 40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값이 누구냐 이런 얘기야. 알겠습니까? 네. 그것은 우리가 이 합을 직접 계산을 해보면서 비교를 해서 구해낼 수가 있겠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얘를 직접 구하려고 생각을 해보자. 그럼 얘를 직접 구하려고 봤더니 얘는 k가 어디에 있는 거? 분모에 있는 거. 그러니까 그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사용한다? 부분분수 분해를 사용한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일단 공식 차근히 적용해 보도록 합시다. 공식 적용해 보는데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공식 적용해 보면 k 플러스 1 빼기 k분의 2 에다가 자 여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거 역순이라고 그랬지? 그래서 k분의 빼기 k 플러스 1분의 두 번째 주의해야 될 거 이때 생겨나는 분자는 무조건 얼마여야 된다 그랬지? 1이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죠. 맞아요?
오케이? 이것이 누구여야 된다? 21분의 40이어야 된다. 됐습니까? 네. 그럼 요만큼은 계산하면 플러스 K 마이너스 K로 없어지니까 요만큼은 계산하면 2가 되고 그것은 앞으로 나가는 것이 가능하겠지. 그래서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분의 1 빼기 K 플러스 1분의 1 오케이? 21분의 40 이렇게 정리가 되겠다. 알겠습니까? 네. 오케이? 자, 이제 부분분수 분해 계산을 하기 위해서 시그마 정의에 의해서 하나씩 흩어 써보자. 알겠니? 네. 대신에 ht어 쓸 때는 세로로 쓰는 것이 좋다. 잊지 않고 있지? 네. 오케이? 그래서 2 곱하기 세로로 한번 써보면 1 들어가면 1 마이너스 2분의 1 그 다음에 2 들어가면 2분의 1 빼기 3분의 1 3 들어가면 3분의 1 빼기 4분의 1 더하기 점점점 맨 마지막에 n 들어가야 되니까 n분의 1 빼기 n 플러스 1분의 1 이것이 무엇이라고? 21분의 40이라고. 이때 이것이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플러스 3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플러스 n분의 1 이렇게 약분되니까 최종적으로 여기 있는 1과 이것만 남겠지. 네. 됐습니까? 그러니까 2 곱하기 남는 것은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 요것만 남을 거고 이게 21분의 40이어야 되겠고 오케이? 통분해서 계산하면 n 플러스 1분의 자 선생님 좀 빠른 계산해도 되겠니? 얘가 n 플러스 1분의 n 플러스 1이니까 계산하면 n만 남고 얘까지 곱하니까 2n이다. 아시겠습니까? 네. 오케이? 요게 21분의 얼마다? 40. 40이다. 좀 더 빠른 계산을 위해서 양변에다가 2분의 1을 곱하면 얘가 약분되겠고 얘는 20이 되겠죠? 네. 오케이? 양변에 2분의 1 곱하면 그 다음에 요렇게 곱하고 요렇게 곱하면 이렇게 곱해서 21n 이렇게 곱해서 20n 플러스 얼마? 20 됐습니까? 네. n 값은 얼마 나온다? 20 나온다. 볼 수 있겠지? 이해되니? 네. 아우 즐거운 문제였어요. 오케이? 19번째 문제였습니다. 됐지? 20번 문제 어떻게 꾸며져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x에 대한 2차 방정식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2n 마이너스 1 곱하기 2n 플러스 1 요거의 두근 알파 n, 베타 n 됐어요? 에 대하여 됐죠? n은 1부터 10까지 알파 n분의 1 더하기 베타 n분의 1 요거의 값을 구하라. 이렇게 지금 정리가 되어 있네요. 되셨습니까? 네. 오케이. 자, 문제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얘들아, 일단 첫 번째 접근하는 거. 보통 2차 방정식의 두근을 같이 얘기해주면, 그러니까 2차 방정식 소개하면서 그와 동시에 두근도 동시에 얘기해주면, 우리는 그 문제를 풀기에 가장 적합한 형태가 무엇이라고 기억을 해야 되냐면, 근각계수의 관계라고 기억을 해야 돼. 알겠습니까? 네. 자, 2차 방정식 소개할 때, 2차 방정식을 얘기할 때 근도 같이 얘기하면 무엇을 떠올리는 게 좋다? 근각계수의 관계. 알겠어요? 그럼 근각계수의 관계를 써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근각계수의 관계를 써보면 알파 n 더하기 베타 n이 두근의 합이지? 네. 그러면 이건 근각계수의 관계에 따라서 마이너스 1분의 제곱차의 계수 마이너스 4가 되겠어. 그렇죠? 네. 됐어? 그 다음에 근각계수의 관계를 통해서 알파 n 곱하기 베타 n을 써주면 1분의 상수항인데 그 상수항이 조금 길게 써있네. 마이너스 2n 마이너스 1 곱하기 2n 플러스 1 이렇게 길게 써있네. 그러니 얘들아? 네. 자, 요걸 통해서 우리가 구하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생각해보면 우리가 구하는 것은 여기 보이는 대로 시그마 n은 1부터 10까지 알파 n분의 1, 베타 n분의 1의 합이야. 오케이? 그럼 우리가 찾은 것 알파 n 더하기 베타 n하고 알파 n 곱하기 베타 n하고 얘가 무슨 관계가 있을까? 무슨 관계가 있어? 이 친구를 통분했을 때 얻게 되는 친구가 알파 n, 베타 n. 오케이? 베타 n 플러스 알파 n이니까 알파 n 더하기 베타 n 이렇게 써도 되겠지. 맞니 얘들아? 그 다음에 얘들아 이거는 얘를 통분해서 얻은 거야. 확인되니? 네. 됐어? 오케이? 그럼 여기까지 통분하면 이 모양이 나온다는 걸 통해서 우린 여기에다가 그냥 상콤하게 집어만 넣으면 되겠지. 됐습니까? n은 1부터 10까지 해서 알파 n, 베타 n은 마이너스 있는 상태에서 2n 마이너스 1 곱하기 2n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집어넣고
알파 n 플러스 베타 n은 마이너스 4다. 이렇게 집어만 넣으면 되겠지.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마이너스까지 처리하면 둘 다 플러스가 이렇게 되겠고, 네. 전체적인 유형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 이제 비록 n으로 써있긴 하지만 지금 k가 분모에 있는 형태에 대한 거지, 네. 부분분수 분해를 해야 되는 거지, 네. 아시겠습니까? 부분분수 분해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나갈 수가 있겠다. 아시겠어요? 여기다 식 맞춰 써서 계산해 봅시다. 일단 부분분수 분해를 해본다. n은 1부터 10까지. 부분분수 분해를 해보면요. 이렇게. 자, 요 뒤에 거에서 앞에 걸 빼도록 합시다.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뒤에 거에서 앞에 걸 빼면, 대신에 얘들아, 요거 선생님 이제 플러스로 바꿔놓은 다음에 생각하는 거다. 알겠니? 네. 어? 그럼 뒤에 게 누구니? 2n 플러스 1. 앞에 게 누구니? 2n-1 이거고, 여기는 뭐니 얘들아? 4.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그 옆에 써야 될 거, 우리가 항상 주의해서 가야 될 것은 무엇이냐? 순서는 무슨 순서가 돼야 되겠고, 역순이 돼야 되겠고, 그 다음에 분자는 무조건 얼마여야 된다? 1이어야 된다. 기억하고 있니? 네. 네. 됐습니까? 기억하고 있니? 네. 오케이, 그럼 여러분들 요 계산을 하려면 플러스 2n, 마이너스 2n 이렇게 없어지겠고, 이해됐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시그마 n은 1부터 10까지 요거 계산하면 2분의 얼마니? 4니까 얼마? 2만 남네? 요거 계산하면 2만 남네? 2를 앞으로 이렇게 빼면 되겠네? 네. 네. 됐어요? 그럼 이제 남는 것은 여기에 뭐가 남겠니 얘들아? 2n-1 분의 1 빼기 2n 플러스 1분의 1 요것만 남는 거겠죠? 네. 됐어요? 그럼 계산 완료해 보도록 합시다. 2 곱하기 됐어요? 이렇게 2 곱하기 자 여기에다가 이제 차근히 1씩 대입해서 소고를 눌러보자. 1 대입하면 어떻게 되니? 1 마이너스 3분의 1 그 다음에 2 대입하면 어떻게 되니? 3분의 1 빼기 5분의 1 확인해봐. 맞아? 네. 그렇지. 그 다음에 3 대입하면 5분의 1 빼기 뭐니? 7분의 1 점점점 맨 마지막에 가서 자 n 대입해야 되죠? 네. 아니다 10 대입해야지. 10 대입하면 어떻게 되니 얘들아? 19분의 1 빼기 21분의 1 그러면 이제 사라지는 건 어떻게 돼? 얘랑 얘랑 이렇게 사라지는 거죠. 네. 그럼 최종적으로 남는 것은 무엇이니? 2에다가 옆에는 1 남고 빼기 21분의 1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아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2 곱하기 자 통분해서 계산하면 21분의 얘 21 빼기 1이니까 20이 되는 거고 우리가 찾고자 하는 정답은 21분의 얼마가 되겠니 얘들아? 40이 되겠네요. 아시겠습니까? 네. 오케이. 원래 21번 문제는 위에 지금 달려있죠? 2011년 3월 교육청 문제다. 이렇게 달려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통 학생들이 푸는 문제들 중에서 굉장히 어려운 급에 속하는 문제예요. 됐어요? 선생님 원래는 안 하려고 그랬어요, 이 문제를. 근데 여기 왜 실어놨냐면 갑자기 쌤이 개편을 하면서 마치 이걸 자기가 낸 문제인 것처럼 집어넣어놨어요. 오케이? 그래서 100% 우리 학생들이 쌤을 풀다가 질문을 할 것 같아서 집어넣어놨어요. 자, 이과의 스마일 미소 한번 지으면서 굉장히 어렵긴 문제지만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즐거워. 이런 문제가. 이 문제 하나 풀면서 수학 건강이 더 좋아지는 것 같아. 즐거워. 어려운 문제지만 즐거운 마음으로 풀어봅시다. 이 한 문제가 우리의 그 대입을 달라지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 생각을 가지고. 21번. x에 대한 방정식 코사인 x 이퀄 2n-1 파이분의 1 x의 양의 실근의 개수를 an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이때 시그마 n은 1부터 24까지 an 플러스 1 곱하기 an 플러스 3분의 500의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문제는 되게 단순하게 보이죠? 그죠? 맞니? 문제는 되게 단순하게 보이죠? 예? 근데 여러분들이 수학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사실들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들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일단 수열적인 선생님이 설명을 하자라고 하면 여기 AN이 뭔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여러분들 수열에서 이렇게 이제
특별한 형태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에 보지 못했던 형태에 대해서 AN을 정의하는 경우. 자, 이 말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니? 너희들이 막 알고 있는 등차 수열이다 이런 거 말고 갑자기 문제에서 어떤 상황을 주면서 거기에서 AN이 누구다 이런 식으로 정의해 놓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이때 너희들이 각별히 주의해야 된다라는 거 선생님 혹시 얘기해 줬었니? 안 해줬었나? 각별히 주의해야 되는 거, 요 문자가 어디에 쓰이는지 각별히 주의해야 된다라고 선생님 꼭 강조하는데 얘기 안 해줬었니? 안 해줬으면 이제 잘 들어. 오케이? 새로 정의된 수열을 보면은 똑같은 문자를 꼬박꼬박 이렇게 체크해 봄으로써 AN의 N, 그 다음에 여기 문제 설명에 나와 있는 N 똑같이 체크해 보면서 오케이? 같은 문자를 꼭 같은 색으로 체크해 두는 게 필요하단다. 알겠습니까? 네. 오케이? 왜 그러냐? 우리가 요 설명을 통해서 아시겠습니까? AN을 찾아 나가야 되는데 이때 AN 할 때 요 AN 할 때 그 우리가 첫째 항 A1, A2, A3 이런 식으로 요 N이 변할 때 그와 똑같이 여기 있는 것도 변하기 때문에 그래.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자. 이 AN이 누군지 몰라서 선생님이 A1부터 차근히 뭔지 설명할 거야. 알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 A1은 무엇이냐라고 설명을 하면 이 친구는 코사인 X 이꼴 여기 파이 X의 양의 실근의 개수인데 선생님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기 n 써 있고 여기도 n이 써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수열의 첫째 항이 과연 누구일까 하면서 A1 이렇게 시작했을 때 요 n이 1로 바뀌는 것처럼 요 자리에 있는 것도 1로 바뀌어야 된다 이런 얘기야.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가 2 곱하기 1 마이너스 1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 이런 얘기야. 알겠어? 네. 오케이. 그래서 코사인 x 이꼴 얼마? 2 파이분의 미안해. 누구? 분의? 파이분의 1x. 너 지금 비웃었던 것 같은데. 동선아. 비웃었던 것 같은데? 너 지금 오늘 마지막 날이라고 했잖아. 과감히 나한테 욕할 거 욕하고 비웃을 거 비우고 그렇게 나가겠다는 소리야? 얘 지금 두통약까지 먹였는데 나를 지금 비웃고 있어. 두통약 먹고 정신 해롱해롱한 거 말짱하게 했더니 친구 병신 이러고 있는 거야. 네가 사람이야? 그래서 A1은 코사인 x 이꼴 파이분의 1 x의 양의 실근의 개수를 얘기하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알겠니?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 A2 한 번만 얘기해봐. A2는 그러면 코사인 x 이꼴 자 저기 있는 n에다가도 뭘 대입한다? 2를 대입한다. 그래서 2 곱하기 2 마이너스 1 여기 파이 아니. 파이분의 x의 양의 실근의 개수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뭐 분의 얘들아? 3파이분의 1 x의 양의 실근의 개수. 알겠습니까? 오케이? 얘들아 그래서 A3까지 가봐. A3 빠르게 얘기해봐. 코사인 x하고 옆에 식은 무엇이 되는 게 맞는 거야? 5파이분의 1 x 이렇게 되는 거야 맞는 거야. 이거의 양의 실근의 개수. 아시겠습니까? 여기까지 이해되니? 이걸 알아야 되는 게 첫 번째야. 오케이? 이게 지금 모의고사 문제라서 조금 원래 어려워.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너희들이 알아야 되는 거 두 번째. 오케이?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여기 지금 실근의 개수라고 돼 있지. 네. 자, 양이라는 것은 덤이야. 알겠습니까? 실근의 개수. 우리 이과생들이 실근의 개수 하면 떠오르는 게 있어야 돼, 원래는. 실근의 개수. 우리가 아직 뭐 완벽하게 수투, 적분과 통계, 기백까지 다 끝낸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 조금 말하는데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대답을 못한다라고 해도 선생님이 하는 말을 잘 기억해서 앞으로는 저렇게 생각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돼야 돼. 알겠습니까? 네. 여러분들 실근의 개수 하면 떠오르는 거 무엇이니? 많은 학생, 많은 고딩들이 이때쯤에 실근의 개수 하면 떠오르는 거 판별식이요 라고 해맑게 얘기할 거야. 오케이? 얘들아, 그 판별식 맞긴 맞는데 순위를 낮춰. 알겠어? 실근의 개수 하면 떠오르는 1순위, 2순위에서 2순위가 판별식이야. 아시겠습니까? 알겠니? 그럼 1순위 무엇이냐?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야. 알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다시
이과생이 앞으로 실근의 개수 해서 떠오르는 것은 무엇이 돼야 된다?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가 돼야 된다. 아, 좀 부족하니까 선생님 필기를 해줄게. 오케이? 방정식이 이렇게 있어. 좌변에 써 있는 식의 이름을 fx라고 하고 우변에 써 있는 식의 이름을 gx라고 하자. 아시겠어요? 오케이? fx를 이꼴 gx의 실근의 개수 하면 뭐가 떠올라야 된다고 얘들아? 됐어요?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가 떠올라야 된다고 방금 친구가 얘기했잖아. 그치? 요걸 좀 보다 자세하게 이렇게 y는 fx하고 y는 gx. 그러니까 좌변 가지고 함수를 하나 만들라는 소리야. 알겠습니까? 알겠니? 우변 가지고 함수를 하나 만들라 이거야. 그거의 교점의 개수 이렇게 떠올라야 돼. 뭐 말인지 알아듣겠어? 어? 됐어? 알겠니? 오케이? 자, 별표야. 꼭 기억해둬야 돼. 알겠니? 별표의 개수를 보면 너희들이 중요한 걸 알 수 있어. 별표 1000개.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정말 중요한 거야. 알았죠? 왜냐면 너희들 결국엔 수능을 봐야 되는 이과생이니까. 알겠니? 정말 중요한 거야. 그럼 얘들아 이쪽에서 적용을 해보면 코사인 x하고 x 8분의 1 x의 교점의 실근의 개수를 구한다. 그러면은 교점의 개수를 대답해야 돼. 누구와 누구를 그려서 교점의 개수를 구해야 되냐면 좌변 가지고 함수 하나 만들면 y는 코사인 x 하나 만드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그럼 다른 하나는 뭘 만들어야 돼? y는 파이분의 1 x를 만들어야 돼. 아시겠어요? 그 두 개를 가지고 교점의 개수를 얘기하는 거.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요거 하려면 좌변은 뭐 만드는 거고 y는 코사인 x 만드는 거고 우변은 뭐 만드는 거야? 3파이분의 1 x 만드는 거야. 그 두 개 만들어서 교점의 개수 하는 거. 아시겠습니까? 알아듣겠니?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결국엔 코사인 x가 널리 공통적으로 쓰이죠. 그래 안 그래? 그죠? 맞아? 네. 오케이? 그래서 선생님 코사인 x 그려놓으면서 문제 풀어나가기 시작할 거야. 알겠죠? 그래서 코사인 x의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자, 코사인 x의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됐죠? 코사인 x는 0, 어디서부터 시작하지? 질문이야. 1이요. 0,1에서부터 시작하죠? 0,1. 기본적인 이 모양에서 반복이 되지. (6파이) 여기하고 여기는 가까워. 어떠네. 여기는 3파이 5파이 반복돼서 이쪽으로도 마이너스 파이 이렇게 되고 여긴 1이고 여러분들 여기가 마이너스 1 그죠? 그 다음에 여기가 1이죠. 이해됐습니까? 코사인 x의 그래프가 이렇게 정리가 되죠. 맞니? 그래서 자 요거부터 시작해보자. 코사인 x 그렸어요. 뭐 그려야 돼? 파이분의 1x 그려야 돼. 맞니? 오케이? 그래서 요걸 하기 위해서 지금 뭘 그려야 된다고 얘들아? 요걸 하기 위해서 y는 코사인 x하고 y는 파이분의 1x를 그려야 돼. 오케이? 자, 코사인 x 그렸으니까 이제 넘어가고 y는 파이분의 1x 그려야 되는데 얘들아 일단 요 함수 신기하게 생겼다라고 많이 느낄 거야. 오케이? 네, 차근히 단계별로 가자. 이 종류가 무슨 종류니? 우리가 알고 있는 함수 중에서 어떤 종류니? 모르겠어? 어? 유리함수 아니야. x를 기준으로 봐야지. x를 기준으로 보면 x에 몇 차만 있어? 1차만 있어. 이건 무슨 함수야? 1차 함수야. 원점을 지나는 1차 함수야. 파이는 숫자거든.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y는 숫자 x 이렇게 써있으니까 이건 1차 함수야. 아시겠습니까? y는 3x, y는 2x랑 다를 바가 없어. 다만 기울기가 이전과 좀 다르게 희한하게 생겼을 뿐이야. 알겠습니까? 알겠니? 어? 어? 그래서 이건 몇 차 함수야? 1차 함수야. 아시겠습니까? 1차 함수. 기울기가 무엇인 거야, 그냥? 파이분의 1이지. 알겠어요? 어? 기울기가 파이분의 1이지. 파이분의 1이라는 건 양수란 소리야, 음수란 소리야? 이렇게 물어보면?
파이가 3.14니까 3.14분의 1. 양수겠어, 음수겠어? 양수겠지. 맞니, 얘들아? 정확하게 그 기울기가 어느 정도인지는 딱히 말하기 어려우나 기울기가 양수이고 어느 점을 지나는? 원점을 지나는 몇 차 함수다? 1차 함수다. 그러니까 여기 잘 봐봐. 얘들아. 그러니까 대략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알겠습니까? 선 그리지 말고 아직. 오케이? 근데 우리가 이렇게 그렸을 때 우리가 아직 확신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이야? 이 1차 함수의 무슨 기? 기울기. 기울기를 확신할 수 없다는 소리는 선생님이 그린 대로 기운 정도가 이만큼일 수도 있지. 하지만 또 어떻게 될 수도 있다는 소리야? 더 완만하거나 더 가파르다라고 할 수 있지. 맞니 얘들아? 이것은 굉장히 우리가 민감하게 받아들여야 될 내용이야. 왜 그러냐면 이 문제에서 원하는 것은 무엇의 개수? 실근의 개수, 곧 교점의 개수거든. 맞니 얘들아?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 처음에 그린 대로 기울기가 이렇게 되면 교점이 몇 개밖에 없어? 한 개밖에 없어. 기울기가 이렇게 더 완만하게 되면 교점이 몇 개가 있어? 오케이? 세 개가 이렇게 보이지. 맞니 얘들아? 오케이? 그래서 더 완만하게 되면 또 교점이 또 어떻게 되니 얘들아? 달라지지. 맞지? 그래서 기울기가 정확히 3.14분의 1, 3.14분의 1이 대체 얼마인데 우리는 지금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그게 대략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그래 안 그래? 더워. 그 기울기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교점의 개수가 달라진다 이런 얘기야. 처리해야 돼. 기울기가 정확히 어떻게 될지 처리해야 돼.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거기에서 3.14분의 1 뭐 까짓 거 계산하면 되죠. 전 사나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학생들은 내가 봤을 때는 아마추어야. 좀 더 좋은 방법이 있어. 이게 파이분의 1 x라고 하지만 정말 좋은 건 하나 무엇이냐면 여기에다가 x에다가 뭘 대입하면 파이를 대입하면 y 값이 1 나와. 그러니 안 그러니? 그러니까 이 친구는 파이, 2를 뭐 해야 되겠니 얘들아? 지나야 되겠지. 이 점을 이용해서 파이, 1을 찍어. 그 파이, 1은 짠짠 여기일 거 아니야. 여기가 지금 파이, 1일 거 아니야. 그러니 안 그러니? 그치? 이렇게 찍어서 원점 지나야 되고 여기 지나야 되는 거 아니야? 이해되니? 그러니까 원점하고 여기하고 이렇게 이어지게 이렇게 그어주면 딱 정확한 거야. 아시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기울기를 이렇게 처리해서 정확하게 그릴 수가 있어. 됐습니까? 그럼 교점은 몇 개냐? 교점은 여기 하나 나오고 이쪽에서 두 개가 나와서 세 개가 나오는 것처럼 보이지? 그치? 근데 혹시 접하면 어떻게 될까? 원래 이런 고민도 있을 수도 있겠지? 근데 그 고민을 말끔히 해결해 주는 게 뭐의 실근? 양의 실근입니다. 교점 중에서 x좌표가 뭐인 걸 세라. 양수. 그러니까 이쪽만 세라는 소리야. 이쪽은 세는 게 아니다라는 소리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몇 개? 한 개. 아시겠어요? 그래서 A1이 얼마니? 그 실근의 개수를 얘기했으니까 한 개. 이해되니? 아 힘들어. 됐어? 그럼 A를 조사해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A를. 큰일 날 뻔했어. 분필 떨어지면 저거 다 포개지는 건데. A를 조사해 봅시다. A를. 얘들아 A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뭐하고 뭘 그려야 돼? Y는 코사인 X하고 하나 뭘? 3파이분의 1X를 그려야 돼. 얘들아 이 3파이분의 1X 다시 한번 물어볼게. 몇 차 함수야? 20. 아이씨 유도신문 했네. 정답이 뻔히 나오잖아. 몇 차 함수야? 그럼 1차 함수죠. 이렇게 그냥 무슨 함수야? 이렇게 물어봐야지 고민을 다시 한번 해봤을 텐데. 답을 거의 가르쳐줬네. 넌 내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 모르지? 모르잖아. 네 눈빛은 모른다는 눈빛이야. 네 눈빛은 모른다는 저 새끼. 뭐 일단은 뭐 얘 이런 눈빛이야 너 지금. 얘들아 이게 무슨 함수야? 1차 함수야. 알겠어요? 기울기가 얼마인 거고 3파이분의 1인 거지. 그치? 3파이분의 1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우리 모르지. 맞니? 근데 그거 알아야지 정확히 개수가 나오지. 여기까지 이해되니 얘들아? 정확하게 그리기 위해서 어떤 점을 이용하자. 여러분들 요 y는 3파이분의 1x는 반드시 원점을 지나고 그 다음에 어떤 점을 지나겠니? 3파이. 그렇지. 3파이, 2를 지나겠지. 이해되니? 어디를 지나겠어? 3파이, 2를 지나겠지. 이해됐습니까? 3파이, 2를 지나니까 여기를 지금 지나는 거야. 아시겠어요? 이해되고 있니? 그 다음에 어디도 지나야 된다고?
원점도 지나야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선생님 얘들아 양의 실근만 구할 거니까 나 이쪽에다만 그렸어. 어? 양의 원래는 뒤에도 있는데 이쪽에다만 그렸어. 이상해? 아니요. 아니다. 알겠습니까? 교점 몇 개인지 세보자. 하나, 둘, 세 개야. 그래서 A 2 값이 얼마가 되겠니? 3, 2 되겠지. 아시겠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하나 더 해보자. A 3. 됐어요? A 3 하려면 5파이분의 1x랑 해야 되겠지. 네. 그럼 5파이분의 1x 정확히 그리기 위해서 어떤 점을 찍어? 5파이, 1을 찍어. 맞아? 네. 오케이. 그래서 5파이, 1은 여기에 있어야 돼. 얘들아, 근데 그거 하려면 미리 이미 다 써있긴 하지만 여기까지 2파이다. 그 다음에 여기 3파이, 4파이다. 이런 거 니들이 쓸 수 있어야 되니까 코사인 함수의 기본형은 죽었다 깨나도 알아야 되는 거 알겠습니까? 알겠니? 어? 얘들아, 선생님이 옛날에 그 1학년 때 삼각함수 할 때 얘기했을걸? 평행이동하거나 막 이런 일반형은 1학년 때 주로 활용하지만 나중에 기본형만 주구장창 활용한다 이런 얘기 했을걸? 기본형 모르면 삼각함수 모르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네. 알겠니? 네. 기본형 잘 알면 삼각함수 잘하는 거야. 일반형 잘 알면요? 그냥 그런가 보다. 야. 그만큼 기본형이 중요해. 알았지? 네. 그래서 5파이, 1을 지나니까 여기를 지나. 아시겠어요? 원점을 지나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만 그어주면 돼. 알겠니? 네. 그럼 교점 몇 개 생기니 얘들아? 5개요. 하나, 둘, 셋, 넷, 5개 됐습니까? 그래서 이게 5개라는 걸 알는 순간 이제부터 규칙이 어떻게 되겠다라는 게 느낌이 빡 오지 않냐 얘들아? A4는 얼마가 되겠다? 7이 되겠다 이렇게 빡 오지 맞니? 네. 그러면 점점점 일반항 A에는 어떻게 되겠니? 어떻게 되겠니? 1 플러스 n-1 그 다음에 공차 얼마? 2 그래서 2n-1 근데 나 너희들한테 또 배신감 느낀다. 선생님 등차 수열의 일반항 빨리 구하는 방법 어떻게 된다 그랬어? 공차 n 그래 이씨 근데 아직 이렇게 대답하고 있어 이씨 공식적입니다. 아이가 이씨 너희들 어디 가서 친구한테 수업 듣는다고 얘기하면 안돼 쪽팔린 줄 알아 이것들아. 너는 순간 당하겠지만 선생님 지금 순간 화가 나가지고 지금 어떻게 될지 머리가 멍해지고 있어. 멘붕이 오고 있어. 하여튼 일반항 2n-1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이제 가벼운 마음으로 대답해 보도록 합시다. 오케이 문제 다 풀었어 이제 뭐 그렇지 않겠니? 세영아 세영이는 선생님 방금 전에 그 공차인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지? 그 네이버로 카페를 옮겼어. 알고 있니? 거기 가면 올라가 있어 이미 등차 수열하고 원리 합계까지. 알겠어? 선생님 오늘 끝나고 프린트 뽑아줄 테니까 꼭 가서 봐. 알았지? 이미 다 올라가 있어. 오케이? 선생님이 너희 겨울방학 때 한 거 아직 못 올렸지만 지금 하고 있는 건 계속 올리고 있어. 오케이? 자, 그래서 시그마 n은 1부터 24까지. 자, 우리 일반항 구했다 이거야. 우리가 구하는 것은 여기다 그냥 집어만 넣으면 되겠지. 오케이, 그래서 2n-1 플러스 1 이렇게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2n-1 플러스 3 이렇게 하면 되겠고, 여기에 지금 500이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여기 분모 좀 더 깔끔하게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분모 조금 더 깔끔하게 정리하면 n은 1부터 24까지 2n-1 빼기 1이니까 무엇이냐 얘들아? 2n인 거죠. 그 다음에 이쪽에 2n-1 플러스 3이니까 2n 플러스 2야. 그렇지. 네. 오케이, 이거 2로 묶어서 더 정리하면 더 깔끔하겠지. 2 곱하기 n 플러스 1이다. 되셨습니까? 네. 그럼 여기 이제 500이 있으니까 약분도 해주면 더 계산이 우리가 구할 게 더 단순해 보이겠지? 250 약분하면 125 이해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럼 우리가 구할 것은 무엇이니 얘들아? 시그마 n은 1부터 24까지 됐어요? 네. n 곱하기 n 플러스 1분의 얼마니? 125 이렇게 돼. 알겠어요? 네. 오케이? 이 부분문수를 통해서 구해보도록 합시다. 알겠습니까? 네. 부분문수 분해를 하시면 됐어요. 부분문수 분해를 하시면 자, 시그마는 1부터 24까지 됐어요? 시그마는 1부터 24까지 부분문수 분해를 하면 n 플러스 1 빼기 n분의 125 이렇게
이렇게 정리가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역순이 돼야 된다 그랬으니까 n분의 1 빼기 n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정리가 되겠고, 그럼 이거 이제 싹 사라지고 이거 125 이렇게 되지? 그러니까 이 125는 밖으로 꺼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해보니까 좀 적응이 된다, 맞니? 나머지 이제 대입해보면서 그 소거를 노리면 되겠지? 오케이, 그래서 1 대입하면 어떻게 되니? 1 빼기 얼마? 2분의 1. 그 다음에 2 대입하면 어떻게 되니? 2분의 1 빼기 얼마? 3분의 1. 그 다음에 더하기 3분의 1 빼기 4분의 1 이렇게 되겠고, 점점점 해서 자, 우리 마지막 대입해보자. 마지막 누구 대입해야 되겠니? 24분의 24 대입해야 되겠지? 그래서 24분의 1 빼기 25분의 1 그러면 스삭 이렇게 사라지니까 125 곱하기 1 마이너스 25분의 1 이렇게 정리가 되겠어요. 그래서 125 곱하기 25분의 얼마니 얘들아? 24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약분하면 이게 5지요. 맞니? 5, 4, 20, 5, 20, 120 이게 우리가 찾고자 하는 정답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문제 이거 쉽냐 얘들아? 네. 나 당황했어 나 지금. 문제 쉽냐 얘들아? 그랬다. 네. 뭐 제밥인데요 뭐. 당황했어 나 지금 순간적으로. 야 그래 쉬웠구나 미안해. 야, 이게 문제가 어려운 문제인데 쌤이 이게 갑자기 상문제 시스템에 있는 것도 아니야. 이게 상문제라고 해놔서 집어넣었어. 깜짝 놀랐어. 참나. 아이고. 아 그래. 그래서 조금 쉽지 않은 문제야. 그리고 우리가 이제 모르겠어. 여기는 그래도 약간 조금 선생님 봤을 때 이 정도 모의고사 기출은 내신에 나올 가능성이 내가 봤을 때, 그러니까 이 문제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를 따지면 그건 모르는 일이야. 알겠습니까? 근데 이 문제를 내신에 출제할 수 있느냐 없느냐로 보면은 출제할 수 있는 가능성은, 그러니까 출제하는데 뭔가 반칙이 아니다. 오케이? 네, 그걸 기준으로 얘기하면 한 90% 정도는 반칙이 아니야. 이런 문제는. 알겠습니까? 정말 특별한 사고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내용을 이용하면서 계산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간 부분이라서 반칙은 아니야. 알겠니? 그래서 알아두는 데 있어서 정말 나쁜 것은 전혀 없어. 오케이? 실제로 우리 이번 기말에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막말로 얘기해서.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그런데 문제 자체는 난이도가 있어. 이거 이제 뭐 위에 선생님이 써놓은 대로 작년이 되겠죠. 이제 2011년 오케이? 2011년 3월 교육청 문제이기 때문에 난이도는 있습니다. 됐지? 대신에 선생님이 확실하게 얘기해주고 꼭 너희들이 아무리 2학년이라고 해도 지금은 알아둬야 되는 거, 실근의 개수는 교점의 개수로 구한다. 이거 한 가지 하고. 알겠니? 네.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이제 문제에서 새롭게 정의된 수열을 만나면 문자 잘 체크해서 똑같이 변형을 해야 된다. 라는 이런 두 번째 것. 아시겠어요? 잘 기억해둬야 된다. 알겠니? 알겠어요? 오케이? 자, 21번 마무리했고 2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22번 자연수 n에 대하여 fn이 루트 2n-1 더하기 2 곱하기 루트 n제곱 마이너스 n이라고 한다라고 했어요. 이때 시그마 k는 1부터 100까지 fk분의 1의 값을 구하라. 이렇게 지금 정리가 되어 있죠. 맞니? 여러분들 요게 요 자리에 들어가요. 선생님 얘는 fn이고 얘는 fk인데 이거 뭐 때문에 발생한 거야? 시그마 옆에 감으로써 n이 k로 바뀐 거지. 맞니?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말해 너희들이 긍정을 해야 되겠지. 얘랑 같은 거.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분모에 있는 이 친구랑 이거랑 같은 거다 다른 거다? 같은 거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은 같은 거니까 저기다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용기 있는 친구라고 얘기해주고 싶어. 왜? 식이 더럽잖아. 이대로 들어갔을 때 계산이 편하지는 않을 거 아니야. 알겠어요? 굉장히 용기가 가상한 친구지. 그지? 가능한 얘를 최대한 좀 간단히 하면서 집어넣으면 보다 더 계산이 쉬울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그치? 오케이? 그래서 얘를 좀 더 간단히 하려고 생각을 해봐. 간단히 하려고 생각을 해봤는데, 루트 안에 루트 이중분호라는 친구지. 맞니, 얘들아? 이중분호라는 것은 여기가 무엇이? 합. 여기가 무엇이? 곱이 되는 것을 확인하면 이중분호 우리가 풀어 제낄 수가 있겠죠.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들어. 여기 있는 n제곱 마이너스 n, n으로 묶으면 다음과 같이 n 곱하기 n-1의 곱으로 나타납니다. 이 둘의 합인가요? 네. 맞죠. 맞니, 얘들아? 요것은 n과 n-1의 무엇이죠? 합이죠. 맞습니까? 네. 그러면 이건 이중분호가 풀리게끔 돼 있다 이런 얘기예요. 알겠니? 네. 어떻게 풀려? 루트 n 달고 n-1에다도 루트 달고 덧셈 상콤하게 이렇게 풀린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거 지금 무엇이라 이거죠? fn이라 이거죠. 이해되고 있니? 네. 그러니 이걸 집어넣는 게 훨씬 낫겠지. 얘를 집어넣는 것보다. 기현아, 그래 안 그래? 그치? 그래서 얘를 집어넣으면서 생각해봐. 생각. 내가 왜 그랬을까? CF가 내리에 바뀌었나봐. 자, 그래서 집어넣읍시다. 그러면 집어넣으면 루트 K 더하기 루트 K 마이너스 1 이렇게 돼 있는 거지? 이렇게, 자, 무슨 생각이 나니, 얘들아? 유리하네요. 유리화해야 되겠다. 맞니? 네. 오케이? 근호가 돼 있으면 일단은 덧셈 연결인가 뺄셈 연결인 거를 봐야 돼. 알겠어요? 이때 덧셈 연결이면 유리화, 뺄셈 연결이면 그냥 계산한다.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유리화하기 위해서 여기 분모와 분자에다 누굴 곱할까? 루트 K 마이너스 루트 K 마이너스 1을 곱하는 거야. 아, 진짜 오지게 시끄러. 아, 환장하겠네. 오우. 자, 그래서 유리화를 해보도록 합시다. 오지게 시끄러. 그럼 시그마 K는 1부터 100까지. 유리화를 보면, 자, 이거 이제 K가 되겠고, 앞에 건, 뒤에 거는 이제 K-1이 될 테니까, 분모는 뭘로 정리가 된다는 소리니, 얘들아? 2로 정리가 된다는 소리죠? 네. 그 다음에 이거 이제 곱하면 루트 K 빼기 루트 K-1 이거만 남는다는 소리죠? 이해되셨습니까? 네. 그럼 여기다 이제 일식 차근히 대입해보면 될 거 아니야? 네. 자, 1 대입해보면 어떻게 되니, 얘들아? 세로로 써야 되니까 여기다 다시 쓸게. 1 대입하면 1 마이너스 루트 0. 0이지. 오케이. 그 다음에 2 대입하면 루트 2 빼기 루트 1이지. 3 대입하면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2지. 이렇게 점점점 더하기. 자, 맨 마지막에 100 대입해야 되겠어요. 그럼 루트 100 마이너스 루트 99이지요. 맞아요? 네. 오케이. 그럼 얘들아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없어지죠? 그러냐 안 그러니? 네. 그럼 최종적으로 남는 것은 여기 하나 남고 여기 하나 남아서 위에 건 아래 건 루트 100 빼기는 루트 0 루트 0은 0이니까 요거 계산하면 얼마니 얘들아? 10 됐습니까? 네. 쉽게 나오네. 정답은 얼마다? 10이다. 얘들아 23번 오케이? 23번 시험에 사랑하는 패턴이야. 알겠습니까? 오케이? 시험에 사랑하는 패턴이야. 알겠니? 내신 사랑 패턴. 알겠어? 별표해놔. 시험에 굉장히 사랑하는 패턴이야. 주요 패턴이야. 오케이? 그래서 별표 해놓고 문제 풀도록 합시다. 얘들아, 수열 A에는 첫 장이 얼마? 25. 그 다음에 공차가 얼마? 4인 등차 수열이라고 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요 값을 구하라. 이렇게 돼 있지. 오케이? 되니, 얘들아? 오케이? 이게 지금 내신이 사랑하는 패턴이 무엇이냐면 등차 수열 특성에 관한 건데, 여러분들, 첫 장이 25고 공차가 4인 등차 수열. 오, 예. 나이스한 질문거리를 찾았구나. 일반항 얘기해보자. 오호. 야, 학습의 의미지, 학습의 의미. 공차 N. 그 다음에 여기에 1 넣었을 때 첫 장 되기 위한
숫자값 얼마가 있어야 되니? 21 이렇게 되죠. 맞니 얘들아? 그래서 일반항은 4n 플러스 21입니다. 알겠니? 오케이? 이렇게 이제 등차 수열항에서 그걸 루트를 집어넣자. 그럼 있는 그대로 계산해 보다 보면 계산이 그냥 끝나. 뭐 별거 없이. 알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시그마 K는 1부터 66까지 루트 됐어요? AK는 뭐가 되니 얘들아? 4 K로 써야 되겠지? 4K 플러스 21. 그 다음에 루트 AK 플러스 1은 뭐가 되겠어? AK 플러스 1은 여기에다가 N 대신에 뭘 대입한 걸 얘기해? N 플러스 1을 대입한 걸 얘기하는 거지? 그것이 이제 들어가면서 N이 K로 바뀌었기 때문에 AK 플러스 1 이렇게 써 있는 거지? 네. 이해됐어? 그래서 AN 플러스 1은 4N 플러스 얼마니 얘들아? 25인 거고. 되니?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들어갈 때는 뭘로 써야 돼? 4K 플러스 얼마? 25로 써야 돼. 알겠습니까? 네. 알기 힘들다. 자, 근호 안에 유리화가, 아니, 저기 뭐가 있니? 근호 안에 K가 있네. 맞니? 유리화를 할 거야. 오케이? 됐어요? 근데 그 유리화를 선생님 이런 식으로 하자. 어떻게 할 거냐면, 얘가 큰 수고 얘가 작은 수다. 오케이? 그래서 요거 빼기 요거를 만들면 음수가 나올 테니까 뒤집은 상태를 생각을 해서, 알겠어요? 그러니까 루트 4K 플러스 25 더하기 루트 4K 플러스 21이다 이렇게 생각한다 이런 얘기지. 알겠니? 그렇게 해서 켤레꼴 루트 4K 플러스 얼마? 25 빼기 루트 4K 플러스 21 요거를 곱할 거야. 분모와 분자에. 아시겠습니까? 네. 숫자 계산이 간단하도록. 알겠죠? 그럼 분모는 뭐가 되는 거니 얘들아? 자, 4K 플러스 25로 빠져오겠죠? 그죠? 네. 거기 빼기 4K 플러스 21이 되겠죠? 맞니? 네. 그럼 계산한 분모는 얼마니 얘들아? 4 되니? 네. 그럼 분자는 뭐가 되겠어? 루트 4K 플러스 25 빼기 루트 4K 플러스 21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네. 아시겠어요? 네. 여러분들 4분의 1은 밖으로 뺄 수 있겠지? 이해됐어요? 네. 그럼 1씩 차근히 대입해보자. 그럼 1 대입하면 루트 얼마니? 29 빼기 루트 얼마? 25 맞아? 네. 그 다음에 2 대입해보면 4, 2, 8 더하기 25니까 루트 얼마? 33 빼기 루트 얼마니? 8 플러스 21 29 맞니? 네. 그 다음에 또 해보면은 루트 37이 나올 거야. 빼기 루트 33이 나오겠지. 그렇지? 네. 그러니까 없어져. 그렇게 해서 이제 점점점 해서 이제 맨 마지막 것만 얘기하면 돼. 와, 이거 아주 뷰티풀하네. 66을 대입하라. 참. 66 대입해보지 뭐, 까이 것. 4 곱하기 66. 4, 6에 24. 4, 6에 24. 264. 그지? 거기다 25를 더하라 그랬어. 얼마니, 얘들아? 루트 289지. 맞니? 그 다음에 빼기. 4 곱하기 66. 264에다가 이번엔 뭐만 더하래? 21만 더하래. 285가 되겠지. 맞니 얘들아? 네. 오케이? 그럼 사라지는 거 보자. 요렇게 아니다.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사라지겠지. 네. 그러니까 얘하고 얘가 선생님 잘못했는데 얘가 남아. 맞아? 네. 남는 것만 얘기해 주면 4분의 1이 있죠. 루트 289 마이너스 루트 25. 289가 누구의 제곱인지 아니? 17. 17의 제곱인 거 알고 있니? 네. 17의 제곱. 그래서 4분의 1 빼기 이게 17, 25는 5, 12니까 얼마? 3. 아유, 참 이렇게 간단한 숫자인데 어렵게도 찾았네. 아시겠어요? 이렇게. 근데 이게 이제 등차 수열을 활용하고 거기에다가 이제 추가로 뭐까지 물어보는 형태냐면 이 무리수가 있는 근호의 해결까지 물어볼 수가 있는 어떤 이 출제자 입장으로 너희들 입장에서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출제자 입장으로서 너희들이 헤아려야지. 그래야지 문제를 잘 풀지. 맞니? 출제자의 입장으로서 헤아리면 이거는 이제 일석이조급의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사랑하는 패턴이 돼요. 아시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수열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의 합까지는 다 계산했습니다. 알겠습니까? 중간에 잠깐 빠진 부분이 있는데 그건 여러 가지 수열에서 선생님이 초기에 수업 시작할 때 얘기했던 대로 일반항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 논의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알겠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다음 시간에 마무리하고 바로 개차수열, 분수열로 넘어가도록 할 겁니다. 알겠니? 오케이? 얘들아, 시그마는 우리가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진행될수록 계산적인 부분하고 개념적인 부분으로 나눴을 때 계산적인 부분은 공식 잘 외우고 어떤 유형에 따라서 계산 잘하면 돼. 알겠습니까? 말 그대로 그냥 계산적인 부분, 그냥 말 그대로 계산적인 부분에서 끝나. 개념적인 부분이 원래 너희들이 학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어려운 거야. 알겠습니까? 네. 오케이? 근데 일단 내신에선 계산적인 부분에 많이 좀 치중해야지 좋은 성적이 나옵니다. 첫 번째 그 얘기 꼭 해두고. 알겠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그마의 개념적인 부분이라는 것은 시그마의 정의야. 시그마의 원래 뜻은 무엇이야? 일반항의 K 자리에다가 뭐를 대입해서 1, 2, 3을 대입해서 쭉 더해봐야 된다. 더해야 된다. 이런 얘기지. 알겠니? 알겠어요? 네. 오케이? 그거 항상 머릿속에 한켠에 있어야 돼. 알겠습니까? 네. 문제 어떻게 풀 줄 모르는데 그 시그마의 정의조차 시도해보지 않는 학생들은 내가 봤을 때 대학 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야. 그냥 왜? 한 문제 풀어야지. 아, 내가 좋은 대학을 가냐 못 가냐. 오케이? 원하는 꿈을 이룰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결정이 되는데 그 시그마의 모르는 문제라고 해서 그 시그마의 정의조차 시도해보지 않는다. 아, 이거는 정말 인생을 거저가겠다는 소리지. 그럴 수는 없고 세상에 그런 거저갈 수는 없는 노릇이고.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시그마의 정의가 그만큼 중요해요. 알았죠? 네. 오케이? 네, 정리하도록 하시고요. 알겠습니까? 프린트 보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게. 오케이? 선생님 나가